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깊은 생각 테드 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이 알파벳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인스피레이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자,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그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고대 수메르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수메르어에 있는 쇠기 문자에서 그 A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게 뭘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잘 생겼습니까? 음매하는 소처럼 생겼잖아요. 예, 소입니다. 소. 소의 머리죠. 소머리.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소머리에서 왔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예, 관련된 이게 한국이랑 관련된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어서 고대는 소를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소는 뭐의 상징이냐면 이제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힘을 상징하고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한 정수를 상징하고 가장 중요한 근원을 상징하고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의 뿔이에요. 소의 뿔. 뿔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고대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소를 잡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잡고서 소 머리를 백성들이랑 다 왕이랑 나눠 먹고 뭐 이런 데서 가장 같은 건 제일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게 소였대요. 그래서 이 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알파라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시작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알파벳, what is it? 그게 뭔데? Why do you ask me a simple question? 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물어봐? 다 아는 거 아니야? To learn a language를 배우기 위해선 we should learn its vocabulary 배워야 되고요. grammar structure, 문법 구조 배워야 되고 and its usage, 사용법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to make its basis, 가장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we should know of its alphabet, 그 언어의 알파벳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죠? 예, whether 뭐이지 뭐뭐이든 아니든이잖아요. 그 언어가 is a modern linguistic product, 현대 언어의 부산물, 예를 들어 영어, 한국어 등등등 이런 거든지, or an ancient one, 아니면 고대 거든지 간에 예, that requires 뭘 요구하고 있는 boring process, 지겨운 과정 of analyzing it,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지겨운 과정을 요구하는 뭐 학자들이나 하겠지 일반 사람들 하겠습니까? 고대 뭐 언어를 아무튼 그것이 고대건 현대건 일단 뭐 알파벳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은 그 언어의 기본 단어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그리스어죠. 예,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알파와 베타를 상징하는 대문자, 소문자 그림입니다. The expression alphabet이라는 단어는 consist of 배웠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벳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와 베타로. 그게 알파벳입니다. 알파 앤드 베타. 자, 그러면 그 알파와 베타라는 말, 저 알파벳의 알파 베타는 예, 컴마 요거 삽입이죠. 삽입처럼 번역할까요? As the first and second character of modern English alphabet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이죠. 즉 현대 영어 알파벳에서 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character 문자를 각각 나타내는 그런 알파와 베타는 are the two representative letters of Greek. 예, 그리스어의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서 영어에서는 A와 B죠. Then 그렇다면 what is the root of alpha and beta in Greek? 그리스어에서 이 알파 베타의 단어의 원래 근본 뿌리는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했더니 영어의 date back이 뭐죠? 날짜를 거슬러 가다죠. It dates back to ancient Sumerian, 고대 수메르어까지 이 근원이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그 소머리 소개해 드렸잖아요. The Sumerian civilization, 수메르 문명이 is known as the first civilization of mankind,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The civilization, 그 수메르 문명은 lies in the core interest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자들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의 중심에 수메르 문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인류의 최초가 아니라 because the civilization이 하필이면 sometimes 가끔은 shows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를? A number of mysterious similar vestige. 신기하면서도 너무나 비슷한 vestige가 뭐죠? 흔적이죠. of civil lives. 현대 도시 생활의 흔적, 비슷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That we usually witness these days.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목격하는, 요즘 도시 생활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랑 너무너무 비슷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메르 문명이. 예, 관련된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제가 좀 발견한 그림인데요. 요거더라고요. 소라는 말에서, 아니, 소라는 단어에서 음매에서 소 머리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보여줬던 그 알파, 알레프란 단어가 생겨서 요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죠. 히브리어의 알렙, 이게 A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A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결국은 이런 단어에서 지금의 알파벳 이런 단어가 바뀐 거죠.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하늘을 숭배하는 거에서 이게 다시 땅으로 내려왔네요. 뭔가 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하여튼간. 아무튼 이것이 알파를 나타내는 그런 기본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또 내용을 보실까요? 또 Sumerian language는 영어의 be followed by 제가 수업 시간에 일부러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뭐뭐에 의해 follow 된다는 얘기니까 바로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수메르 언어는 뭐에 의해 그 다음에 이어지냐면 다른 언어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And one of its representative forms,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ancient Hebrew language. 고대 히브리어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수메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변청 과정이. Technically는 실제로란 뜻이에요.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The linguistic types and forms of ancient Hebrew. 고대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형태와 타입과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In modern Hebrew. 현대 히브리어. 현대 그 저기 중동 이스라엘에서 쓰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Now spoken by Jews in Israel. 현재 이스라엘에서 유태인들이 쓰는 언어에 그대로 실제 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Israelite,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be famous for,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뭐로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emphasize, 강조하는 걸로 유명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태인의 그 민족성, 뭐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다른 민족을 거의 쓰레기로 여기는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거 강조하는 거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도 1947년인가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 다시 모였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어 안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유태인들 교육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걔네들이 사상이. 아무튼 그들의 national identity,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로 그렇게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하고요. And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they still use, 여전히 뭘 쓰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잉글리시랑 히브리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뭐 심지어 이스라엘 그 엔터테인먼트 쇼 방송 있죠. 예, 재밌는 뭐 코미디 방송 봐도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영어도 쓰는데요. 뭐 자막이고 뭐 뒤에 뭐 히브리어 글자 나와서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막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계속 이 자기 어떤 유태인들의 정통성을 안 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왔어요. 고대 수메르어가. 자, in Sumerian. 자, 수메르어에서 the letter for 아까 알레프라는 단어 첫 번째 그 소 머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이것은 is made from the shape of an ox. 이거예요. 소라는 단어를 뭘 쓰나 검색을 해봤더니요. 소가 뭐 카우도 있고요. 뭐 되게 많은데요. 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억스가 뭐죠? 황소죠. 예. 힘을 상징할 땐 요거 쓰거든요. 여기서의 형태에서 온 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historical 역사적으로 볼 때 an ox 황소는 has been symbolized as 그렇죠. 첫 번째 이거 잘 보시죠. 소는 보통 역사에서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죠. 근원 가장 기본되는 거 나의 조상의 근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장 근원을 상징하는 거고요. And it 요 단어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이거 되게 수능 필수 구문입니다. Go so far as to 동사 쓰면은 직역하면 그렇게 멀리 간다. 에스투 동사가 뭐뭐 할 만큼이란 뜻이에요. 원래 에스투 동사가. 그러면 이 동사 할 만큼 그렇게 멀리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동사 할 정도란 뜻이에요. Go so far as to는 심지어 그거 할 정도다. 좀 오버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솔직히. 자, 다시 역사적으로 이 억스라는 것은 힘과 근원을 상징하는 단어이며 그러니까 알파 제일 첫 번째 단어죠. And it goes so far as to 심지어 indicate 뭘 나타내냐? Absolute being 그들의 문화권에서는요 가장 절대 존재, super power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로 왔으니 유태인들로 말하면 그들의 어떤 신을 말하는 거겠죠. And 심지어 creator of the universe 우주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거 가장 첫 번째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알파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보세요. That's why most of human civilization 대부분의 인류의 문명이 have a similar right. right가 어떤 의식이죠. 여러분 인류 문명이 보통 의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to adore their gods.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잖아요. sacrifice가 희생, oxen 소를 제물로 드리면서죠. After the memorial service for their God. 직역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을 기억하기 위한 서비스니까 나름대로 종교 행사, 뭐 예배 그런 거죠. 그거 한 후에 oxen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
모든 종교 행사가 기본으로 자신들의 어떤 가스를 숭배하고 나서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것이 억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파워를 상징하고 나에게 파워를 주시오. 이것은 당신은 근원이요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단어에다가 이 소의 모양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또 Sumerian letter, 자 수메르어에서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had been transformed, 과거에 into be transformed 알죠? 형태가 변형되었습니다. 뭐로 변형되었냐? 알레프란 단어로 히브리어. 그게 아까 제가 소개한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이게 소 머리가 변형된 단어 아까 소개했죠. 또한 베스란 단어가 in Sumerian이 있는데 요게 이제 베스래요. 요게 베스란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알레프고요. 수메르어에서 이것이 is transformed in Hebrew.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베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And it means. 근데 히브리어에서 베트가 뭘 의미하냐 봤더니 똑같아요. 수메르에서는 그 알렙이라는 단어가 아까 억스 힘을 상징하는 단어였잖아요. 힘력자. 베트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뭔가 봤더니 담벼락이래요. 집에 있는 담장. 그래서 wall and fence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담장, 둘러 질친 거죠. 한마디로 보호의 상징입니다. 보호 혹은 보호. 그다음에 너는 나랑 틀려 구별을 상징하는 단어. 이것을 베타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냐면, so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언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 what we easily call, 흔히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냐? 이거죠. 알파와 베트는 알파를 베트가 감싸고 있는 모양, 이게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An important place, 중요한 장소, 근원되는 가장 힘이 되는 장소인데 이것이 protected by a wall, 벽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에 의해 보호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 보다가 사람의 골격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사람의 뭐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뇌를 뼈가 제일 단단한 뼈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척수가 중요하니까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중요하니까 척추, 백본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중요하니까 엄마의 자궁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터운 벽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알파벳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hen we say we are learning a language and alphabet, 우리가 언어를 배워요, 아니면 우리가 알파벳을 배워요라고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은 결국 뭐냐? We may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may say, 어쩜 말하고 있는 거인지도 모릅니다. 알파벳을 얘기한다는 것은 we are depicting an important place, 한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묘사하는 건데 그 중요한 장소가 that is surrounded, 둘러싸여 있으며 that is protected, 보호받고 있는 by a mysterious wall, 어떤 신비한 어떤 벽의 힘에 의해서 이거라는 거죠. 뭔가에 의해 둘러서 보호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뭔가, 이것이 바로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나 수메르 쪽에 가서 religiously 말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holy temple이겠죠. for gods, 신을 위한 템플이 뭐죠? 템플 있잖아요. 교회당 뭐 이렇게 수도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것이 결국 알파벳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결론 한번 줘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말이죠. 비세르투가 뭐뭐라고 불리운다는 뜻이죠. 언어는요, represent, 뭘 나타내냐면 personality of a man,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이 맞아요. 언어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쌍스러운 말하는 사람들요, 예, 결국은 그겁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the language one uses,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is an essence of his ideology as well as his personality. 이거예요. 여러분, as well as는 번역 오른쪽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걸 먼저 번역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은 당연하거든요.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As a proverb says, 언어가 한 속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A man is known from his tongue. 통이 혓바닥.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And the word mother tongue. 소위 mother tongue이라는 단어 우리 뭐 알고 있어요? mother tongue이 모국어라고 배웠죠. 이 모국어란 단어가 reveals one's own identity. 모국어는 단순히 모국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주잖아요. 아, 제가 영국 사람이구나. 제가 한국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게 언어예요. 그게 알파벳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we should focus on what we have tried to, 무엇을 우리가 풋하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한번 집중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에다가, 심지어 우리의 혀에다가, 나의 언어와 나의 혀 속에 무엇을 담으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If the wall, 아까 배웠죠? 베타가 벽이라고 그랬죠. 벽이 무너지면 collapse. S 붙여야겠네. collapse 하면 the important assets in it. 그것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정수는 비투영법, 미래 운명이죠. means to be destroyed.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 게 파괴가 돼요. That's why 이것이 바로 we should be careful about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Using our language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In a proper, right and beautiful way in the rel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적절히 올바르게 그리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언어에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중요한 사상, 가장 근본이 되는 알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The alphabet shouts us. 알파벳이란 녀석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파벳.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가장 정수를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